오늘 공부할 기업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DTE 에너지와 메카니컬 테크놀로지라는 두 회사의 합작 법인 형태로 플러그 파워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1999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PLUG입니다. 그러나 2000년 연료전지 기술 능력 및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파트너십 관련 허위 공시 의혹으로 주주들이 증권 사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공방전 끝에 2004년 500만 달러 합의금을 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며 덩치를 키운 플러그 파워는 2017년 프로젠 연료전지 엔진을 처음으로 출하하며 물류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의 SK그룹이 플러그 파워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10%를 인수했습니다. 한미 합작 법인을 설립해 아시아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0월에는 포르투갈 갈프사의 정유소에 10메가와트급 전해조 1호기를 납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총 100메가와트급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러그 파워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운송, 충전해 연료전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수소 기반 에너지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CEO는 앤디 마시입니다. 그는 템플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듀크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SMU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미국 벨 연구소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그 후 발레레 파워라는 전력 인프라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7년 동안 CEO로 일했으며 후에 회사를 매각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년 동안 플러그 파워의 CE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세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 10월 7일에 플러그 파워는 앤디 마시의 자리에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사 사장으로 활동하며 내년 3월부터 공식적인 CEO로 근무하게 됩니다. 차기 CEO,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 공대에서 통신공학 석사를 취득했고 미국 피닉스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1993년부터 13년간 벨 연구소에서 세일즈를 담당했고 2009년부터 5년간 파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회사에서 세일즈를 담당했습니다. 2014년부터 플러그 파워에서 일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최근까지 최고 매출 책임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55세입니다. 플러그 파워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그리고 에너지 생성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는 어떻게 생산될까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업체들과 전력 구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공급받은 전기를 전해조에 공급해 물을 전기분해하고 수소를 생산합니다. 물의 전기분해 또는 수전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중 플러그 파워는 PEM 또는 양성자 교환막을 이용합니다. 이 방식은 높은 수소 생산성을 자랑하지만 설비 투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전해조는 하루에 2톤을 생산하는 것과 4톤을 생산하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와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만들어진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생산 방식과 탄소 배출량에 따라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등의 여러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기체 상태입니다. 운송하고 저장하려면 기체보다는 액체 상태인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소를 액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소의 액화는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기체 수소가 액화 장치로 흘러 들어가면 우선 프리쿨링 단계를 거쳐 1차 냉각을 진행합니다. 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해 더 낮은 온도까지 냉각을 시킵니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53도가 되면 수소는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후 액화수소는 저장 탱크로 옮겨집니다. 이런 극좋은 탱크를 이용해 액화수소를 충전소나 물류센터로 운송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소를 현장의 충전소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운송된 수소를 현장에서 저장하고 연료전지나 차량에 충전 가능한 압력과 온도 상태로 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료전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수소가 연료전지에 들어오면 음극에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분리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한편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해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 물이 되어 배출됩니다. 연료전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플러그 파워는 그중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또는 PEMFC를 채택했습니다. PEMFC는 낮은 작동 온도와 빠른 응답 속도 덕분에
모빌리티의 충전에 적합합니다. 플러그 파워는 여러 종류의 연료전지 모듈을 개발했고, 이는 물류센터나 제조 공장에서 물품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지게차나 자동 운반차의 동력원으로 사용됩니다. 플러그 파워의 연료전지는 지게차, 자동 운반차 외에도 딜리버리 밴, 중형 및 대형 화물 트럭,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통신 기지국의 백업 전원 같은 고정형 발전에도 사용됩니다.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 등이 플러그 파워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고, DHL, BMW, 벤츠 등 신규 고객과 계약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그 파워의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걸 바탕으로 형성되는 매출 구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음 4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비 및 인프라 판매입니다. 여기에는 지게차 연료전지, 고정형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설비, 전해조 설비, 수소 액화 장치, 그리고 극저온 저장 및 운송 장비가 포함됩니다. 현재 플러그 파워에서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는 섹터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및 유지 보수 매출입니다. 설치된 연료전지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원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젠케어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전력 구매 계약 또는 PPA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보유한 연료전지 장비로 직접 발전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수소 공급 및 관련 장비 매출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생산한 수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70% 정도 올라 현재 3달러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78%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0억 달러입니다. 최근 10년간 플러그 파워의 실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2023년까지 상승세를 타다가 그 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약 11억 5천만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2.8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워런트 포함 최대 1.8억 주가 신규 발행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2025년 매출 총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주주는 누구일까요? 전체 유통 주식의 40%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 공시 자료에 의하면 최대 주주는 노르웨이 은행입니다. 7.6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CEO 앤드류 마시와 차기 CEO 호세 크레스포가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4년 전 플러그 파워에 통큰 투자를 했던 SK그룹의 지분율은 4.8%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발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퀀텀 리프와 관련한 앞으로의 경영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설비 투자를 줄여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또 생산 거점을 통합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유지 보수 단가를 개선해 서비스 사업 부문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수소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해조 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현금 관리를 강화해 2026년 EBITDA 흑자 전환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매출은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여러 사업 부문 중 수소 인프라 장비 및 전해조 판매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전해조 매출이 4,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이 61% 개선되었습니다. 영업손실은 1.8억 달러를 기록했고 손실폭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개선되었습니다. 순손실은 2.3억 달러를 기록했고 손실폭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개선되었습니다. 상반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33.5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13.3억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15.9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8.4억 달러입니다. 자기자본은 16.8억 달러입니다. 유동 비율은 159%, 부채 비율은 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6개월 전과 비교시 9%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상반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억 달러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0.9억 달러입니다.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 유출량이 전년 대비 40% 감소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2.3억 달러입니다. 상반기 동안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6억 달러이고 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8억 달러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의 Q&A를 보겠습니다. 주요 문단만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해조 사업의 매출이 좋았는데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일부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6년에는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프로젝트가 FID 또는 최종 투자 결정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최근 45V 같은 IRA 세제 혜택의 연장이 고객 관계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해조 사업의 고객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지게차, 고정형 발전 및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2026년 1월부터 ITC 또는 투자 세액 공제가 30% 적용되므로 다수 고객들이 장비 조기 발주 및 설비 시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플러그파워는 2025년 하반기에 그에 따른 조기 매출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향후 성장 기회 및 수익성 회복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무리한 확장보다는 100MW급 전해조 프로젝트 같은 고수익 프로젝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까지 매출 총이익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2026년 말 EBITDA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 관세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지게차 연료전지 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부품의 50%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5%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일부 부품에서 관세 비용이 10% 이상 상승했으나 공급망 다변화로 상세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외 전해조 사업은 관세 영향을 2에서 3%만 받고 있고 수소 생산 사업은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 유동성과 ATM 및 신용 한도 같은 차입의 필요 여부를 알려주세요. 재고 축소와 비용 절감을 통해 하반기 현금 흐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신용 한도는 여전히 가용 중이고 현재로서는 ATM 활용 필요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수소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입니다. 수소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남는 전력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적합합니다. 그에 따라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드론, 로봇, eVTOL,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등 수소의 사용처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의 생산, 운송 및 저장,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보유한 플러그파워는 수소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회사가 제시한 흑자 전환 가이던스입니다. 3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말까지 매출 총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2026년 말까지 EBITDA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2028년에는 순이익 흑자 전환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플러그파워는 창사 이래 거의 30년 동안 흑자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만약 가이던스대로 흑자를 달성한다면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제 투자 리스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빛을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이 사기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On things having to do with the Green New Scam. It's a scam. And that's caused tremendous inflationary pressures in addition to the cost of energy.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그린 뉴 스캠을 끝내겠다는 섹션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을 폐지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올해 10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진행된 75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보조금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플러그파워는 약 7,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 및 SMR 관련주는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1년 동안 못해도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플러그파워가 정책적인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중간선거, 늦으면 다음 미국 대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수소 밸류체인을 전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플러그파워는 전해조, 수소 저장 장치, 지게차를 위한 연료전지,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 등 그린 수소와 관련한 엔드투엔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이 그만큼 분산되어 있고 투입된 R&D 예산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수소기업 블룸에너지는 SOFC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1년 사이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단순히 트럼프 정권이 수소를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수소기업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그파워도 자기가 가장 잘하고 현재 세상의 수요가 늘어날 만한 것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실적 발표 때 밝혔듯이 수소 생산과 전해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 플러그파워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는 기업이었는데 수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하고 싶고 잘 모르는 것은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정신 붙잡고 집중하니
나름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소의 시대는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